자,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그냥 시간 되면 칼같이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자, 이제 그 화면 가져가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봐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미지 바인드로 저는 이제 클립에서 이제 모달리티를 확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바인드는 메타에서 발표하였고 이번 CVPR 2023 하이라이트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일단 이미지 바인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기능을 알아보면 이건 이미지 바인드에 대한 이제 데모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 이제 클립이 기존의 이미지랑 텍스트로 이제 훈련시켰으면 이 이미지 바인드는 거기다가 오디오, 이미지, 그다음 뭐 3D 등등 각종 모달리티를 훈련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 뭐 이 데모 사이트에는 호랑이를 이렇게 사진을 넣으면은 이에 맞는 이제 호랑이 음성이나 뭐 새도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로 이제 가장 유사한 항목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모달리티를 사용해서 이제 훈련했으므로 오디오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미지도 리트리버를 할 수 있게 되고 오디오를 통해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도 뽑아낼 수 있게 되고 그다음 텍스트 뭐 오디오를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디오랑 이미지를 같이 줘서 이걸 이제 덧셈 연산하게 되면은 아래 같은 형식으로 이와 가장 유사한 이미지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클립에서 모달리티가 그냥 확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이 이제 다루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뭐 텍스트, 이미지, 뎁스, 비디오, 오디오 이런 각종 이제 모달리티들이 입력되게 되고 아웃풋은 이거에 대한 이제 정확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 결국 저희가 클립에서는 그 두 가지 텍스트랑 이미지에 대한 모달리티를 한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 상 공간으로 보냈는데 그냥 다른 모달리티도 동일한 인베딩 스페이스에 전달해가지고 이에 대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표현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립과 동일하게 이 또한 제로샷이 똑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논문에서 주장한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클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한 페어가 존재함으로써 이미지랑 텍스트를 이제 훈련시켜서 두 가지 모달리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오디오랑 텍스트, 오디오랑 텍스트에 대한 페어 이제 데이터는 얼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클립은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기반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훈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오디오랑 이미지, 뭐 오디오랑 텍스트 이런 모달리티는 이제 페어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하므로 훈련시키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달리티에 대한 각각의 이제 페어들이 이제 기존에는 존재했어야 되는데 이미지 바인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미지 바인드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다섯 가지의 모달리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선 이미지 텍스트하고 센서 데이터에 대한 센서 데이터랑 이미지 그리고 이제 비디오랑 오디오 그다음 이제 열, 열영 화상 이미지랑 이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모달리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다 모두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가장 구하기 쉬운 이미지랑 특정 모달리티에 대한 페어들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모달리티, 다양한 모달리티들을 이제 얼라인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얼라인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가장 우측 그림에서 보면 이제 크게 실선으로 그려진 게 이제 실제 사용되는 페어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점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실제 이제 페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이 또한 얼라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 이미지 바인드는 일단 클립과 그냥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다른 모달리티들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를 저희가 이제 클립의 설정과 완전 동일하게 그다음에 인포 NC 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콘스트럭티브 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같은 이미지 페어일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로 이제 1을 주게 되고 아닌 값을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 이제 부정적인 쌍인 경우에 0을 주게 되어서 이를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저번에 클립을 해가지고 이제 다들 그 클립이 어떻게 로스로 훈련되는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이미지 바인드에서 컨트리뷰션은 이미지 바인드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바인드는 그냥 클립의 확장판으로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사용해서 훈련시켰다라는 점이 논문의 전부입니다. 네, 이 이미지 바인드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저희가 여기 예시를 보면 이미지랑 모달리티 1을 일단 모달리티 1은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랑 모달리티 2는 오디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달리티 각각 이미지 페어로 구성된 다른 모달리티를 이제 훈련시켰을 때 신기하게도 이 모달리티 1 텍스트랑 모달리티 2 오디오도 같이 이제 얼라인이 된다.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쌍페어가 없어도 이 서로 다른 모달리티들이 정렬되는 효과를 얻었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이제 실험 쪽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이미지랑 소리를 더했을 때 이와 이제 유사한 이제 이와 관련성이 있는 이미지를 당연히 이제 리트리버를 해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뭐 여기서 뭐 신부 입장하는 거랑 이제 박수가 하면은 좀 더 괜찮은 이미지들이 뽑아져 나오고 시계랑 그다음 교회 배를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가장 유사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찾으면 오른쪽과 같은 이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모든 모달리티들이 이제 정렬이 돼가지고 결국 모달리티마다 이제 최종 아웃풋은 모든 모달리티를 아우르는 임베딩 스페이스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이제 각가지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인코더 전부 다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마다 인코더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클립에서는 주로 이미지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레지넷과 VIT를 사용했고 텍스트 인코더는 이제 그냥 트랜스포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냥 전부 다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비전 트랜스포머 위주로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동영상 이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진 이미지로 볼 수 있어가지고 네, 프레임으로 이제 샘플링을 하고 이제 이미지와 오디오 이제 페어로 이제 나누어지면서 이제 전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 오디오도 이제 따로 샘플하여 오디오만의 그 스펙트로그램 이제 기법을 변환시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열화상 이미지는 이제 열화상 이미지와 이제 뎁스 깊이 이미지는 이제 원 채널 이미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뎁스 이미지는 이제 디스퍼티브 맵으로 이제 변환시켜 사용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IMU랑 이제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이거 이 신호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도 결국 다양한 모달리티마다 트랜스포머 입력이 넣어줘야 되니까 이 트랜스포머 입력에 맞게 그냥 전 처리를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텍스트는 그냥 클릭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고 추후 이제 모든 모달리티가 이제 뭐 만약에 모달리티가 5개라고 하였을 때 그 모든 5개의 모달리티마다 같은 이제 스페이스 상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차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차원을 그냥 같게 해줄 그냥 선형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컨트리뷰션은 메서드적인 부분에선 크게 이점이 없긴 합니다. 메서드에서는 단순히 클립을 여러 가지 모달리티로 확장시켰다. 이 부분이 전부이고요. 컨트리뷰션은 이제 실제 페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미지라는 한 모달리티를 기점으로 다른 모달리티들을 정렬하였으므로 이 서로 다른 M1, M2 같은 이제 모달리티들끼리도 서로 정렬이 된다. 즉 실제 페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도 얼라인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컨트리뷰션입니다. 이제 실험 이제 결과에서는 이제 요 이미지랑 이제 동영상은 이제 딱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뭐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뭐 오디오 클래식 이미지를 보고 뭐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좀 데이터셋이 희귀한 그런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희귀하게 되면 이걸 프리트레인드 할 때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음으로 이제 성능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미지 바인드는 모든 모달리티에 대해서 이제 얼라인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프리트레인드에서 높은 성능을 프리트레인드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파란색은 그 실제 페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부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퓨샷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 이제 오디오 쪽 퓨샷으로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뭐 오디오 MA 뭐 이제 각종 그냥 지도학습 방법을 이제 적용하였을 땐 아래 이제 왼쪽 표와 같이 이제 성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오디오 MA보다 이런 이미지 바인드가 조금 더 이제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퓨샷이 이제 팔 퓨샷일 때는 이제 성능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페어가 없는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이제 높은 성능을 나타냈을 뿐더러 심지어 이제 제로샷까지 가능하게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 MA는 이제 뭐 이미지 뭐 뎁스 세그멘테이션 등으로 훈련시켰다고 되는데 이 또한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훨씬 기존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신기한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모달리티를 이제 정렬을 하였으므로 기존에 이제 텍스트로 뭐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뭐 오브젝 오브젝트 디텍션,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부분들을 이제 소리로 이제 가능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소리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진행한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오디오로 이제 진행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클립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뭐 다른 모델도 되지만 클립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하는 모델의 경우 단순히 이를 그냥 오디오 임베딩을 그냥 교체만 해주면은 이 오디오로 어디를 뭐 찾아낸다든지 그런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달리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롬프트 임베딩이 이제 텍스트 클립 인코더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그냥 단순히 오디오 임베딩으로 교체해주면 이제 디퓨전에서도 오디오 디퓨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DIT 모델랑 이제 디노 모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한 것인데 이제 기존보다 확실히 이제 성능은 뭐 크게 나쁘진 않긴 한데 이런 멀티 모달리티를 활용해서 이제 비전 데이터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페어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페어가 없는 데이터는 이제 이런 얼마인트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가능하겠다라고 되는 부분인데 결국 맞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페어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클립은 기존의 무조건적인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필요한 반면에 이는 완전히 희귀한 모달리티일 경우 모든 모달리티에 대한 페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실제 이미지 바인드 깃허브가 이 소스 코드랑 그 가중치는 다 모두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 메타라서 공개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미지 바인드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냥 비전과 텍스트에 대한 이제 시밀러리티를 따로 구할 수 있고 오디오랑 이제 텍스트에 대한 시밀러리티도 구할 수 있고 이제 비전과 오디오에 대한 이제 텍스트 시밀러리티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그냥 모달리티들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각각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질문과 코멘트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그럼 질문할까요? 그 멀티모달리티면은 그 소위 맞추고자 하는 그 소위 뭐죠? 시밀러리티 매트릭스가 여러 개일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걸 한꺼번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훈련 코드까지는 보진 않았지만 아마 각각 모달리티가 입력될 때 특정 VRT 인코더에서만 이제 입력을 넣으면 되고 실제 로스도 그냥 단순히 근데 콘트라스티드 한꺼번에 러닝. 훈련을 안 시키면은 네. 같은 도메인으로 안 갈 텐데 아 이게 따로따로 시키면 제가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 클립 모달리티 인코더에서 가 나온 부분이 요 이미지랑 비디오 이 각각을 이제 인코더로 보게 되면은 텍스트랑 이미지 비디오는 이제 그러니까 프리즈 시켜서 이제 음, 가중치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다른 도메인들을 이 텍스트랑 이미지 인코더에 이제 맞추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클립을 먼저 완성해 놓고 거기다가 추가로 비디오만 하나 더 놓고 그게 완성되면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매핑을 한다. 네, 얘는 가중치 업데이트 안 시켜서 이 텍스트랑 이미지 인코더에 이제 얼라인을 맞추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응용을 할 때도 그냥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신기해. 근데 그 IMU는 뭐예요? 왜 쓰는 거지? 그게 뭔지를 처음 봐. 저도 뭘 약자지? 모달리티를 다 알진 않은데 여기 IMU가 있긴 한데 글쎄요. IMU가 뭘 나타내는 거지? 그 관성 센서 이너시아 모션 유닛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 네.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은 화면 자동으로 누워지고 그쵸. 거기 들어 그 센서가 자이로 관성 센서. 센서. 예, 자이로 네. 센서랑 똑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센서 값을, 그걸 어떻게 여기다가 적용하지? 뭐 생각해 보면은 음성이나 어차피 1차원 시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거 가지고 아마 그냥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더, 그 로스 함수 그게 뭐예요? 난 처음 보는데 여기서 당연하다는 듯이 쓰는데 여기 요거 인포앤시 로스가 어, 그 인포 컨트라스티브 NC 로스. 예? 러닝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할 때 원래 옛날에는 그 마지널 로스랑 이제 트라이플 로스 이런 걸 썼었는데 이게 약간 생긴 게 그 소프트맥스랑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네요. 그 각각에 대해 가지고 그
상대적인 아마 제 기억에 시밀러리티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알고 있는 NC가 저게 약자거든요. 그 뭐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사람들이 씁니다. 컨트라스티블 러닝 할 때. 약간 아, 소프트맥스인데 컨트라스티블 러닝 그 성격을 반영하는 약간 로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클립에서는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여러 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원래 그 두 개 컨트라스트 러닝은 두 개 비교할 때는 그냥 마진 하면 되고 세 개 하면은 앵커 하나 박아놓고 트라이플렛 쓰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여러 개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나도 질문 있는데요. 원래 클립은 이미지하고 텍스트니까 그냥 데이터인데, 음성이나 비디오는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잖아요. 네. 예, 아까 근데 매 스펙트로그램 쓴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시계열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 내가 아직까지도 클립을 또 공부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오이석 교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대충 클립은 이해됐는데, 이미지하고 텍스트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타임 시리즈를 넣어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타임 시리즈를 데이터로 넣어줄 수가 있지? 네, 1차원 1차원 바꿀, 신호, 1차원 음, 신호 처리가 그 타임 시리즈로 보통 처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를 그죠? 고려하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자연어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뭐 뇌파라든가 뭐 소리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그 쇼타임 프리에 트랜스폼 때려버리면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주파수 해가지고 예, 2D 영상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 예, 신호를 2D 영상처럼 그렇게 그게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이잖아요. 예, MFCC. 예, 예. 그 MFCC 해가지고 그 MFCC 도메인이 2차원이라서 거기다 그냥 CNN 때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 음성 하시던 분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 제 목소리 넣으면은 뭐 맞아요. 알아요. 임재범으로 바꾸고 음. 이런 게 다 그냥 영상 처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예. 그거 저건 조금 아는데 30ms 단위로 예.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오버랩을 거기선 좀 시키거든요. 아, 맞습니다. 스트라이드, 여, 윈도우 여, 스트라이드를 더 음, 가지고 그거 이제 하이퍼 여기서도 파라미터잖아요. 예. 여기서도 오버랩을 시켜요? 그거는 아마 하이퍼 파라미터라 공개를 안 했을 거 논문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네들 그래서 하는 게 이미지를 처리한다. 예, 보통 컷오프 프리퀀시랑 따져가지고 만드는데 네. 이쪽이 음성을 그렇게 처리하면은 예전에 저기 서울대 그 교수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런 거에서는 괜찮은데 노래 같은 거 할 때 멜 스펙트로그램 갖다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게 페이즈 성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매그니튜드만 따지는 건데 페이즈 그렇죠. 성분이 없어지면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대요. 여기서는 음, 이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태스크에서는 그냥 MFCC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 시계열을 사실상 시계열 자체를 특성 자체를 그냥 CNN이 오케이. 보거나 뭐 트랜스포머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전 기술 이용해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죠. 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혹시 그 데모에서 아까 보니까 다른 두 개의 멀티 모달리티를 섞어줘서 섞어줄 때 보니까 그 첫 번째 모달리티에다가 두 번째 섞어준 모달리티의 정보가 추가돼 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미지를 뭐 시계에다가 교회 종소리 들려줬더니 교회에 있는 시계를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거를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소리 만들 때도 저 모달리티가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하고 고양이가 다 있는 사진이면은 개, 고양이 음, 사진이 다 동시에 나오거나 뭐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그러면은 뭐 만약에 개랑 이제 고양이가 동시에 있는 사진이 있으면 뭐 개가 이제 당연히 샘플링 되는 게 이제 이상적일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고양이가 더 잘 나온 사진일 거고 고양이가 나올 거고 그냥 강아지가 그러니까 강아지 나올 질문의 핵심은 오디오도 믹싱이 되느냐 이런 거죠. 아니면 그냥 학습시켜줬던 거 하나가 그냥 나오는 건지. 믹싱 그 결과 믹싱까지 그런 거 교육이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더라도 몇 개만 되고 이거는 텍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텍스트 투 이미지 할 때에도 텍스트에 좀 이상하게 그렇게 믹싱된 텍스트 들어가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그 프롬프트를 영상이 잘 반영하게 하는 혹은 다른 애들이 잘 반영하게 하는 연구가 또 따로 갈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하려다 말았던 파트가 거기도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로 또 처리를 따로 합니다. 내부에다가. 아, 그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2개 넣는 거.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네요. 근데 김태민 학생은 학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2학년 휴학생인데 너무 웬만한 석사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일도 하고 발표도 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네, 고마워요, 진짜. 아, 그러면 다음 이제 뭐 더 질문 없나요? 네. 다른 학생들? 오늘 저기 그 신입생들이 많은데 박수현, 이인서, 김민선 학생들 신입생들이 많은데 하고 싶은 말 신입생들도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질문 있으면 해요. 신입생들. 우리는 그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질문 해야지 뭐 멋진 질문 생각하고 그러지 마요, 제발. 잘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네,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해야지 그 부분 다시 다루다가 깊이 있는 이해가 되고 아주 좋아요. 김민선 학생? 화면만 켜놓고 어디 갔나? 아, 김민선 학생 저 여기 있습니다. 질문해봐. 그 저기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 이해한 게 하나도 없어갖고 아, 질문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네. 처음 들어와서 전혀 이해가 안 되겠네. 어, 그리고 너무 또 익숙해서 좋아요. 수준 높은 거래 가지고 너무 알겠습니다. 그럼 초보자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발표를